안녕하세요. 영근쌤입니다. 문집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문집은 어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딱 가름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만드는 문집이 다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만드는 때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죠. 그 하나하나가 다 다른 종류라서 그것들을 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라고 기준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사랑 땀밥 발자취죠. 그래서 참사랑 땀 발자취로 문집을 종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은 학급사리를 담은 문집과 특별하게 만든 문집이 있겠죠. 학급사리를 담은 문집은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좀 옆으로 좀 제쳐두고요. 특별하게 만든 문집을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참사랑 땀 발자취에서 특별하게 만든 문집은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문집이 있습니다. 잡지는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꾸몄고요. 그걸 스캔해서 책으로 엮었죠. 근데 책이 되려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러면 학생들도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로만 묶어서 책으로 내어봤습니다. 사실 내고 나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특별하게 뭐랄까요, 이게 뭐 특별히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제가 애써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학생들은 좋아했습니다. 문집 자체를 학생들이 좋아하거든요. 내 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잡지 한쪽 한쪽 만들 때마다 자기가 온 정신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쓴 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들이죠. 동물이든 무엇이든 놀이든. 두 번째는 노래 문집입니다. 참사랑 땀반에서는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죠. 제가 학생들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노래를 불러주려면 뭘 해야 돼요? 악보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악보를 찾아야 됩니다. 그 번거로움으로 만든 게 사실 노래 문집입니다. 노래 부를 때마다 찾기보다는 내가 불러주는 노래가 늘 정해져 있으니까 그 노래만 따로 묶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었고요. 우리 반의 참사랑 땀반에서는 통기타 동아리가 있으니까 기타 동아리 학생들도 이 노래 문집으로 기타 연습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반에서는 사실 음악 교과서로 음악 수업을 잘하지 않고 이 노래책에 있는 것으로 음악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거의 익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노래 문집은 음악 교과서, 기타 동아리, 악보, 그리고 연근쌤이 불러주는 노래, 그런 구실로 큰 몫을 했고요. 또 하나 더 시문집이 있습니다. 시문집은 한번 내봤는데요. 사실 6학년 학생들과 살 때 시 지도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쓴 시를 모았고 그 모은 것을 한 해 시문집으로 냈습니다. 시문집을 낼 때는 조금 더 크기를 작게 했어요. 시집이 좀 작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판형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편집도 조금 시집 같게 한다고 제 나름으로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보통 나눌 수 있는 문집은 보통의 학급사리를 담은 문집, 그리고 특별하게 낸 문집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얼만큼 자주 내는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내는 게 해마다 한 권을 내는 문집이 있죠. 사실 그거는 기념 문집의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37호, 38호 한 해에 2권을 냈습니다.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그렇게 학기마다 문집을 낼 수도 있죠. 그것 또한 많은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문집을 많이 낼 때는 6학년 학생들과 달마다 문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집 하면 머릿속에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달마다 문집을 낼 때는 책으로 내진 않았고요. 그냥 A4 종이에 인쇄해서 그걸 등사해서 호치켓으로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달마다 낸 문집 또한 문집의 성격이 그대로 있죠. 왜? 학생들이 그리 묶인 것을 문집이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꼭 책이 아니어도 되죠. 어쩌면 해마다 낸 책, 그리고 학기마다 낸 책, 그것보다 달마다 냈던 그 월간 문집이라 해야 될까요? 그 문집이 저는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았느냐? 그거 문집으로 학생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왜 성장할까요? 선생님들께서도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조금 정리해보면은 가장 먼저 성장하는 것은 달마다 문집이 나오죠. 그걸 자기 글을 자기가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글을 자기가 읽다 보면은 아 여기서는 조금 아쉽네 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반성이 되죠. 또 이건 잘 썼다면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말한 강화, 칭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그 다음 문집을 낼 때 조금 더 잘 담은 글을 고르거나 또는 그걸 좀 다듬거나 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죠. 두 번째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통 달마다 쓰는 문집에 일기나 글동루기가 담길 거 아니에요. 우리 반은. 보통 때 일기를 쓸 때 글동루기를 쓸 때 조금 더 신경 쓰죠. 왜? 달마다 여기서 무언가를 골라서 실을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도 내 글에 조금 더 마음을 쏟는 힘이 더 생기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내 글만 있는 게 아니죠. 달마다 누구 글을 봐요. 거기 함께 실려있는 우리 반 친구들이 쓴 글을 보잖아요. 글쓰기 지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또래 친구가 쓴 글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러거든요. 학급살이가 비슷하죠. 비 오는 날 같이 비 오는 날 등교했고 학교 와서 비슷한 활동을 하죠. 근데 그걸 일기로 담은 친구의 글은 내 글과 좀 다르죠. 학교 오는 길에 비슷한 걸 봤지만 담아낸 글동루기 내용이 좀 다르죠.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달마다 문집을 보면서 저절로 생각이 들죠.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글이 조금 더 나아지고, 글이 나아진다는 것은 그 삶과 연결이 되죠. 학생들의 삶도 조금씩 가꿔지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마다 내는 문집이 힘들죠. 힘들지 않을 수 없죠.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눈에 바로 띄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그렇게 달마다 내는 문집의 내용은 수업의 자료가 되기도 하죠. 더없이 좋은 수업의 자료죠. 거기 있는 시로 국어 수업을 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일기로 관련되는 사회, 도덕 또는 과학 이런 영역을 할 때 지난번에는 우리 문집에 있던 내용이네요. 그거 한번 다시 볼까요? 하면서 그걸 바로 수업에 쓴다면 내가 쓴 글이 수업에 쓰이면 그 학생은 뿌듯하죠. 다른 학생들 나도 저는 근데 좀 쓰이고 싶다고 자극이 되죠. 그리고 같이 겪는 일이 수업의 자료가 되니까 학생들도 익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죠. 문집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상의 학급살이를 담은 문집, 그리고 특별한 일을 담은 문집, 그리고 시기를 나눈다면 해마다 내는 문집이냐, 학기마다 내는 문집이냐, 아니면 달마다 내는 문집이냐, 이런 식으로 문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문집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학생들 반응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이 조금씩 달랐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사랑 땀바르자치 내용 그리고 만드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